네, 안녕하세요. 유연의 책임나 5편 소설 전시한 같이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전시한 같이 읽기를 바로 들어가기 전에 그, 그 예스24에 올라와 있는 전시한 종이책에 대한 소개를 같이 읽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억울한 저녁은 한 장교의 경력을 끝냈지만 한 인간의 질문은 오히려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해군 중위 전중이 그는 국가에 충성했고 조직의 명령을 따랐으며 옳음이 체계 안에 존재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명예가 아닌 침묵이었고 정의가 아닌 방관이었다. 기득권의 벽 앞에서 그는 너무도 쉽게 배제되었다. 저녁 이후 전중이는 자신이 섬겼던 대한민국 해군과 국가 그리고 그 위에 군림하는 보이지 않는 권력 구조에 대한 깊은 환멸을 느끼게 된다. 그가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다. 그것은 체제의 내부에 있었기에 더욱 선명해진 상대적 박탈감이며 믿음이 배반당했을 때만 생겨나는 깊고 차가운 허무다. 그 과정에서 전중이는 전시안이라는 이름과 마주한다. 1달러의 권력, 세계를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 프리메이슨의 한글식으로 응차한 그 이름은 단순한 비밀결사나 음모론의 상징이 아니라 자본과 권력, 제도와 관습이 결탁하여 만들어낸 거대한 구조 그 자체다. 존중이는 결심한다. 무력으로도 계급으로도 조직으로도 맞설 수 없는 적이지만 그래도 싸워야 한다고. 그가 선택한 방법은 역전시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전시안이 세계를 움직이는 방식과 정반대의 논리, 정반대의 윤리, 정반대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상상 속의 정부. 그러나 그것은 허황된 망상이 아니라 체제 바깥으로 밀려난 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의 형식이다. 문제는 전중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전역한 해군 장교, 권력도 자본도 인맥도 없다. 사회는 그를 더 이상 부르지 않는다. 그는 무기력하고 고립되어 있으며 때로는 스스로의 선택을 의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중이는 멈추지 않는다. 글을 쓰고 기록하고 사람을 만나고 작전을 구상한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다시 일어난다. 이 소설은 거대한 음모를 폭로하는 이야기이기 이전에 한 인간이 권력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는가에 대한 기록이다. 국가와 조직, 정의, 정의와 충성이라는 단어가 개인에게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를 묻고 동시에 아무 힘도 없는 개인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끝까지 밀어붙인다. 전중의 삶과 에피소드는 영웅서사가 아니다. 그는 세상을 구하지도 체제를 정복하지도 못한다. 다만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이 이 소설이 가장 지배하게 붙잡는 진실이다. 보이지 않는 권력 전시안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한 인간의 투쟁. 이 이야기는 거대한 세계의 균열이 아니라 한 사람의 내면에서 시작되는 전쟁에 관한 소설이다. 소설 전시안 목차 서문 전시안 완성된 미래. 저자 소개 유현우. 작가 유현우, 경기도 남양주 출생. 국가와 사회, 가정과 교회, 우정과 사랑에 대해 고민하고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작가입니다. 발행일 2025년 5월 30일. 쪽수 248페이지, 148 가로 148 세로 210 두께 20mm. ISBN 979-119-8536-730. 이렇게 제 책이 등재가 돼 있어요. 네. 뭐 여기서 나온 것처럼 전시안과의 처음에 전역을 하게 되면서 그 기득권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역전시한 정부를 만들어가지고 투쟁하려고 하는 전중의 삶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는 그런 안내가 되어 있고, 네, 실제로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전중의 투쟁이 담긴 책이고, 전중이가 저를 말하는 거고, 네, 제가 실제로 그런 해군에서 그런 억울한 전역을 하게 되면서 투쟁했던 삶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은 저의 첫 책이고, 작가 유현우라는 이름으로 제가 소설가로서 시작한 책이기 때문에, 네, 이 책을 같이 여러분들하고 읽으면서, 네,
그동안 정말 약간 장난치듯이 먹방하고 근황 전하고 했었는데, 제가 왜 소설가로서 살고 있는지 그런 의미가 담긴 책이고, 언젠가는 전중의 억울한 저녁을 인정받는 날을 기다리면서, 예, 그런 미래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컴퓨터 개발자로 살고 있지만 제 책이 인정받아서 작가로 인정받고, 해군에서 억울한 전역을 겪었다는 걸 인정받아서 저의 명예가 회복되는 그날을 바라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때를 위해서 데뷔한 책이고, 그때를 위해서 준비했던 책이기 때문에 약간 진지하게 시작하고 싶고, 예, 이 책은 총 34챕터로 되어 있어요. 예, 예수님이 돌아오신 나이가 33살인데 33챕터로 구성을 하려다가, 저는 예수님하고 비견될 수 없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33살까지 살았지만 저는 그 이상의 삶을 살기 때문에 34라는 숫자를 해가지고 34챕터까지 구성을 했어요. 예, 그래서 34챕터로 끝나는 책이고, 이 책은 좀 되게 길어요. 되게 길고, 입문사처럼 가벼운 책이 아니고 되게 무거운 책이고, 한 챕터 한 챕터 내용이 상당히 길어서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전시관 같이 읽기를 한번 시작해보고, 예, 시작해보면서 또 방송 분량도 고려하면서 이렇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은 1챕터는 상당히 짧아요. 그래서 1챕터를 오늘 읽고 마치겠습니다. 1챕터, 그러니까 전시관 책 소개를 읽었고, 그리고 1챕터를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책을 넘기면은 전시관 뭐라고? 전시관 올시잉 아이, 한자로 전시관 돼 있고 유연으로 써 있고, 차례 서문 전시관 완성된 미래 이렇게 돼 있고, 서문 이 책을 신께 바칩니다. 가스 펜슬 라이터 유 이렇게 돼 있고, 1. 전중희는 대한민국 해군 제2함대 소속 군인이었다. 그는 해군 제2함대 사령부 기지전대 군수참모로 일하다가 전역하였고,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국민들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한 보수적인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의 책상은 항상 문서로 가득했고, 수많은 결제 파일들, 해군 일지의 우선순위별로 나열된 업무들은 항상 끝이 없었다. 그는 메모할 곳이 모자라 가장 긴급한 메모는 손등에 메모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기를 기하는 치밀한 사람이었다. 그는 야근이 잦았고, 군수참모실 사람들을 독려하며 군수참모실 사람들의 일을 덜어주려 항상 노력했고, 덜어진 일들은 본인이 짊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는 항상 그렇게 바빴고 일에 미친 사람이었다. 그는 주일이면 교회에 참석했고, 그는 예정대로 대위를 달 줄 알았다. 그런 그가 전역을 하게 된 이유는 징계 때문이었다. 그가 징계를 받게 된 경위는 복잡했다. 네, 이렇게 1챕터가 끝나요. 이 챕터는 되게 길어요. 이 챕터가 34챕터 중에서 가장 긴 장인데, 이 챕터에서 전역을 하게 된 경위를 한 번에 다 설명하면서 엄청나게 긴 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챕터를 다 읽어야 될지 생략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1장, 네, 1챕터라고 하죠. 그냥 1챕터를 다 읽는 시간을 가졌고, 네, 이렇게 일단 소설 전시관 같이 읽기 1편은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1챕터는 딱히 설명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전중희를 소개하는 내용이고, 전중희가 되게 바쁘게 살았고, 근데 그는 예정대로 대위를 달 줄 알았는데 그가 전역을 하게 된 이유는 징계 때문이었다. 징계를 받게 된 경위는 복잡했다 하면서 약간 서론을 여는 그런 거고, 사건의 개요를 여는 그런 거여서 딱히 설명할 게 없어가지고 1챕터를 이렇게 마치고, 전시관 같이 읽기를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되게 긴 프로젝트가 될 것 같은데 34챕터를 다 설명하면은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한번 전시관 같이 읽기를 같이 여러분들과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해 주셔서 제 책 전시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제 책 전시관은 유튜브 프로필 링크에서 팔고 있으니까 관심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